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멍든 공명. (1967년 5월 8일) 정부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6월 8일로 공고함으로써 전국은 다시 선거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5월 9일 오후 5시 박정희 공화당 총재는 청와대에서 공천자들에게 직접 공천장을 전달했다. 6.8 선거는 11개 정당이 참가, 702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서 대결한 공화당과 신민당이 전국 131개 지역구의 후보를 등록함으로써 양당 간 대결로 압축되고 있었다. 공화당은 1963년 선거 때 확보한 110석에서 10석쯤 줄어드는 100석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963년 대선 때의 15만 표 차가 1967년 대선에서 116만 표 차로 벌어졌음에도 공화당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본 것은 4개 야당이 신민당으로 통합됐기 때문이었다. 특히 1967년 대선에서 영남 지역을 제외하면 확실히 야당을 누른 여당 지역구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명선거를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치러진 6.8 국회의원 선거는 내무장관과 중정부장이 선거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중앙부처관리와 국영기업체 임직원이 지역에 파견되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부정을 하는 등 무리를 했다. 3.15 부정선거 다음으로 큰 후유증을 동반한 이 선거에서 공화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129석을 차지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기는 압승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남 하동, 전남 광양, 순천, 벌교, 고흥 등지를 계속 시찰하다가 5월 25일에는 전남 목포에 도착했다. 이날 목포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 박충훈 상공부 장관, 정희섭 보사부 장관, 김윤기 건설부 장관, 박경원 최신부 장관이 모였다. 공화당 김병삼 후보가 고흥에 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로 간청한 것이 주요했기 때문이었다. 공화당에서는 박 대통령과 사부 장관이 이곳에 모인 사실을 들어 임시 소국무회의를 열고 목포지방 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 결정하게 된다고 선전했다. 비교적 낮은 관심 속에 있던 6.8 총선은 박 대통령이 공화당 총재의 자격으로 5월 26일 오전 목포에서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를 벌임으로써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신민당 등 야당은 즉각 이에 반발, 박 총재의 유세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고발 등 모든 가능한 법적 투쟁을 벌일 것을 26일 목포 지구당에 지시했다. 중앙당에서도 박 총재의 유세와 정일관 총리의 지방시찰 등 정부 강요의 여당 후보 지원을 들어 27, 28일 이틀 동안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열리는 유세를 통해 규탄 방침을 세워 선거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목포에서 출마하게 된 김병삼 후보와 관련 최근에 필자를 만난 새천년 민주당의 한 중진은 이런 증언을 했다. 김병삼 씨는 공천을 거절하기 위해 권총 오발 사고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 전남 진도 출신의 육사 3기생인 관계로 박 대통령이 강력히 권고한 것이었습니다. 출마 후에는 김병삼 씨가 박 대통령에게 도와달라며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도 김대중 의원을 견제할 겸 김병삼 후보를 지원할 결심은 단단히 하게 된 것으로 합니다. 박정희 공화당 총재는 목포 역전광장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공화당이 헌법을 개정하여 종신 대통령제를 만들 것이라고 야당이 비난한 데 대해 이번 국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한 현행 헌법을 개정할 생각은 없다고 반박하고 5.3 선거에서 내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국 안정이 필요하다고 역설, 7대 국회에 공화당 국회의원을 많이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박 총재는 김병삼 후보를 가리켜 군 재직 시절 나의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이번만은 여당 국회의원을 뽑아 여당 도시를 해보는 것이 어때요? 라고 말해 청중을 웃기기도 했다. 박 총재는 야당 의원 출신 지역이라 해서 정부가 그 지역을 미워하는 일은 없다고 말한 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자주 청와대를 찾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충을 털어놓기 때문에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되지만 야당 의원들은 1년이 가도 청와대를 찾아오는 일이 없으니 본의 아니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박 총재가 다녀간 뒤 목포는 6.8 총선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운동 지역이 됐다.
양진영이 맞고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세 마지막 날인 6월 7일 저녁 8시 목포에서는 김대중 후보와 김병삼 후보가 동시에 유세를 가졌다. 김대중 후보 측 청중은 약 5,000명, 김병삼 후보 측은 수백 명 선. 선거운동이 종반에 이르자 이번에는 중앙정보부가 신민당의 전국구 후보 10번으로 입후보한 김재화 씨를 구속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천 헌금 이면에 조총련 자금이 개입됐다는 이유였다. 신민당의 격리장부도 압수했다가 선거자금 3천만 원만 예금 동결해서 풀어주었다. 투표일을 이틀 앞둔 전국의 선거 분위기는 매수와 폭력과 폭로로 험악해졌다. 경북 영천의 한 면사무소 계장이 부면장으로부터 대리투표 지령을 받았다고 폭로하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이미 폐간된 주간신문에 모 정당 후보자의 인신공격 내용이 실려 수천 장이 돌아다니고 목포에서는 투표 통지표와 고무신이 함께 배부되었다는 등 말썽이 꼬리를 물었다. 목포에서는 신민당 유세장에 모였던 청중들이 데모를 벌였고 대구에서는 공화당 후보자 초상화 화형식이 벌어지는가 하며 천안, 보령 등지에서는 신민당 선거운동용 차량이 파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6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131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702명의 입후보자 중 225명이 입건됐다. 언론은 멍든 공명이라고 보도했다. 6월 8일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국 곳곳에서 매표, 폭행, 대리 및 공개 투표로 시비가 일었다. 개표 과정에서는 일부 지방에서 개표 중단, 부정선거 규탄 데모 등의 사태가 빚어졌다. 서울 동대문 갑, 을구, 서대문 갑구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불리하자 젊은 당원들이 개표소에 난입, 기물을 부수고 야당 참관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전주, 안동, 순천 등지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데모가 잇따랐다. 개표 결과 지역구 131석 중 신민당 28석, 대중당 서민우 후보가 한 석을 차지한 데 반해 공화당은 102석을 차지했다. 이 결과에 대해 공화당 재정위원장이던 김성구는 회고록에서 공화당도 놀랐다고 썼다. 신민당은 서울 14개 지구 중 13개 지구에서 압승했고 부산에서도 5석을 얻은 반면 농촌에서는 공화당이 휩쓸다시피 했다. 이런 양상은 5.3 대선에서 드러난 동서화 성향을 뒤엎고 자유당 정권하 3대 총선인 1954년 5.2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도야, 농여로 환원됨을 의미했다. 6.8 선거의 후유증은 개표 완료와 동시에 시작됐다. 연일 야당은 선거 무효를 외치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6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은 신직수 검찰총장에게 공명선거는 준법선거임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이번 총선거는 1000명에 가까운 입후보자들의 과열된 경합의 결과로 선거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불명예스럽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